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방어 억제 (Deterrence in Defense는 군사 패권의 기본 전략인데, 보복의 위협을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동시에 행동의 자유와 모든 범위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한 군사 전략입니다. 이 영역에서 뛰어난 사례는 매우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레바논 저항 세력 헤즈볼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저지하는 기본 규칙을 확립하고 엄격하게 유지하려는 헤즈볼라의 명확한 목적은 높은 지역적 기준을 설정하고, 오늘날 서아시아 동맹국들은 유사한 전략을 채택했고, 가자 전쟁의 맥락에서 이러한 전략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포린 펄러시 저널은 미 국무부와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백악관이 더 이상 시리아에서 미군의 임무를 계속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썼습니다. 백악관은 나중에 이 정보를 부인했지만 이 보고서는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터키 일간지 후리엣은 금요일 미국이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서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빠져나오려는 보편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썼습니다. 지금 미국이 홍해에서 파키스탄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시리아 정착촌에 파견된 푸틴의 특별대표 알렉산더 라브렌티에프는 금요일 타스에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물리적인 충격 위협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매우 신속한 철수는 탈레반과 협력하여 사실상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브렌티에프는 아마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이슬람 저항 세력은 미군 기지와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왔습니다. 일주일 전 이라크 서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에서 알 수 없는 수호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고, 백악관은 일요일 시리아 요르단 국경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면서 첫 미군 사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북경과 철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금요일과 토요일 태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안사랄라 공격에 대해서 논의했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존 커비는 중국에게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테헤란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없는 이란 지도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접근권을 활용하여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활용할 것이다. 목요일 미국과 이라크가 단계적인 군대 철수를 위한 시간표를 정할 목적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의 미래에 관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서아시아에서 전격적인 철수로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레쇼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과 알리 악바르 아마디안 이란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가 수요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후자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이 특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아시아에서 러시아 이란 전략적 파트너십의 업그레이드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이 시리아 이라크 철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 두마의 알렉세이 주라블레프 의원은 미국의 전술 무기를 유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러시아가 미국 근처의 우호적인 국가에게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러시아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텔레그래프가 토요일 보도한 이후 나왔습니다. 러시아 의회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자 로디나 조국당 대표 주라블레프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영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미 핵무기의 일부를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대한 핵무기의 추가 배치가 군사,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라블레프는 추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스크바가 미국에 더 가까운 곳에 자체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구아 같은 우호적인 국가에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전략적인 항공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에 알려지지 않은 위치에 배치된 방대한 핵 잠수함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라블레프는 우리는 미국과 나토가 통제하는 모든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핵탄두가 영국으로 돌아올 경우에 러시아가 보상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라블레프는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된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이 쿠바에서 발사된 아음속 미사일보다 미국을 먼저 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유럽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비난했고 나토의 지속적인 동쪽 확장을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독일, 에스토니아, 심지어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서방 관리들은 향후 몇 년 내에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서방 정부와 시민들에게 촉구했으나 러시아는 이웃 유럽 국가들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강력히 부인했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물린궁 대변인은 그러한 주장은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또한 모스크바가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나토와 전쟁을 벌이는 데 관심이 없으며 대신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과의 관계 개선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푸틴의 평화 공세는 러시아의 S-400 트라이엄프 방어 시스템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S-400은 2007년 4월 28일에 운용 승인을 받았고 이것의 첫 번째 운용 대회는 2007년 8월 6일에 전투 임무를 받았는데 미국의 ICBM과 SLBM 그리고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모두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방어체계는 러시아가 보유한 6,000대의 핵탄두를 운반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군사패권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란은 물론 러시아와 싸울 재래식 병력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곧 닥칠 미래에 대한 염려는 사실상 이미 현실입니다. 주한미군의 실전에 투입될 전투병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전투병력이 아닌 행정병들에게 월급을 주게 될 것입니다. 미군이 저 지경이면 한국군은 온전하겠습니까? 첫 포성이 울리면 때 빼고 광내던 장교와 장성들은 꽁무니를 빼버릴 것입니다.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현재의 국방부 명령체계는 내부의 간첩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한미동맹을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에 동원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 매우 다릅니다. 이미 주한미군에는 전투에 투입될 병력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어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 패권과 군사 패권이 붕괴할수록 우리의 핵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